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왜 박지원인가인데요. 역시 워낙 큰 뉴스라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예. 초대 평양대사가 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송을 워낙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이 돼서 방송사들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왜 응했을까,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SNS 통해서 이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역사의식 갖고 애국심을 갖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정치의 정자도 입에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와 전화소통도 중단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2호 여사가 떠오른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이게 이제 본인이 가진 어떤 특성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무슨 8천만 결의와 함께 통일의 꿈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박지원 전 의원은 재미사업가로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은 물론 장관, 대변인, 공보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이런 점이 이제 이 입장문에 드러나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소속 당도 달랐고 여기까지 온 과정에 충돌도 있었지만 대의를 우선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SNS와 전화 이런 얘기하는 데서 보듯이 기자들과도 또 격이 없는 소통을 해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2호 여사를 언급하는 데서 보듯이 민주정부에서 대북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또 맡아온 인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사실 여러 번 충돌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에 이제 반대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지금 대표하고 행보를 함께한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훨씬 전부터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사실은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북송금 특검이 그건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워낙 오래전이라 대북 송금 특검 다시 정리해 주세요. 2002년 국민의 정부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불법으로 북한의 비밀리에 자금 지원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는 일단 검찰 수사를 유보를 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이 좀 입장 표명을 하면서 진화를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에 감사원이 이 현대산성 측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 원 중에 한 2,200억여 원 정도가 북한에 지원된 걸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2000년 정상회담의 대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돈으로 정상회담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그 여당 내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강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특검 수용을 밝히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 정부 인사들이 상당히 여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좀 격화됐었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땠죠? 이 현대그룹이 여러 가지 대북 사업권 구입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자금 조성 과정에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 비자금 150억이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몽원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이 현대그룹 개동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박지원 전 의원 등의 국민의 정부 핵심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이 박지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산업은행에 이제 대출하는 데 있어서 불법 대출에 관여했다, 이거였고, 예.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자금의 어떤 책임을 현대그룹이 결국 떠넘기게 된 셈이 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 3년형을 받았었는데 1년 5개월 정도 복역하고 이제 눈 건강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사면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무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에 현대그룹도 대북 사업을 하는 어떤 장기적 독점권 같은 걸 갖는다는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돈이 간 거는 확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돈이 간 것은 불법적이다라는 게 이 판결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정부 쪽 관계자들도 관여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지원 전 의원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왔죠.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 2017년 대선 계속 이렇게 반복 거론돼 왔는데요. 특히 2017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 박지원 전 의원이 이게 전주를 찾아가서 이제 유세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호남 인사들이 차별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그
딱 집어서 대북 송금 특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뭐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회고록에도 써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당시의 수사는 불가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 주체가 검찰이 되느냐 아니면 특검을 수용해서 특검이 하게 하느냐 이 선택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수사 범위를 넓혀가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고 특검이라는 것은 특검법에 의해서 이 수사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것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명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의원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면서 뭐 자신하고 이제 뭐 1대1로 토론을 하자 뭐 이런 주장도 하면서 대립을 또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가 된 것이니까 좀 이런 앙금은 이제는 좀 씻어지는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였죠? 그렇습니다. 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할 때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수행을 하면서 예. 많이 알려졌는데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을 이제 장관 선생 이렇게 부르면서 각별한 호의를 베풀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북한이 아무래도 금수산 태양궁전의 참배 이런 것들을 강요를 했었는데 이 박지원 전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참배하는 것은 안 되고 이 남한에 돌아가서 자신이 구속이 될 각오를 할 테니 자신이 대신 참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자 이렇게 고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참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요를 물리친 에피소드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예. 그리고 만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권유를 해서 뭐 노래를 했다 뭐 이런 후일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러 번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2007년 8월에 이호 여사의 금강산 방문에도 동행을 했었고 2014년 김정일 사망 3주기에도 방북을 해서 이호 여사의 명의의 조화를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김양건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가 서울에 왔었는데 이때 이제 조문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특사 자격으로 방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 박지원 장관 선생 또 잘 계시냐라고 안부를 묻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여러모로 북한과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죠. 그리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도 당시 초대가 돼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모두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이제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얘기가 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발탁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과거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한 주장 중에는 당시에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이른바 스파이라인이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톱다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스파이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정원을 통한 이런 대화 채널 복구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 점이 기대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 걱정되는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어려움을 현명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뭐가 걱정되는 모습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박지원 전 의원이 대북 접촉을 할 때 실권을 잡았던 북한 인사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수청되는 인사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조금 맞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도 세대 교체가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이 박지원 전 의원을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험담을 한 일도 있다라는 건데요. 언제요? 이게 이제 북한이 지난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박지원 의원이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고향인 통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조선중앙통신이 이걸 가지고 온갖 비하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박지원 전 의원이 자신이 어떤 6.15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 되는 것처럼 자칭하면서 우리와의 연고관계를 자랑거리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 먹더니 이제 와서 배은 망덕이다 뭐 이렇게 비난한 바도 있었거든요. 이때 박지원 전 의원은 뭐 웃어 넘겨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긴 했는데 뭐 이런 하나의 사례를 갖고 뭐 앞으로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북한의 반응 또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